산림 정책의 역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숲은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의 정책과 선택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산림 정책은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며 환경과 경제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림 정책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흐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림 정책의 시작은 조선시대의 산림관리 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산림은 오늘날처럼 환경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궁궐건축, 선박 제작, 농기구 생산 등 목재 수요가 매우 컸기 때문에 국가는 일정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봉산제도입니다. 봉산은 일반인의 출입과 벌채를 금지한 산림으로 국가가 필요한 목재를 확보하기 위한 보림이었습니다. 또한 송금 정책을 통해 소나무를 보호하였습니다. 소나무는 건축과 군사적 목적에서 매우 중요한 수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림관리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농경지 확대, 땔감 채취, 무분별한 벌채가 지속되면서 산림은 점차 훼손되었습니다. 즉 전통시대 산림정책은 보호의 개념은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는 부족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0년 이후 일제감정기에 들어서면서 산림정책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한마디로 산림의 식민지적 수탈입니다. 일제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임야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산림의 소유권을 재편하고 국유림과 사유림을 구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벌채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철도 침목, 광산 지지목,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많은 목재가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일부 조림 사업도 이루어졌지만 이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환경 보전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시기의 산림 정책은 근대적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수탈 중심의 정책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산림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산림은 더욱 크게 훼손되었고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산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땔감 채취, 화전 개간, 무분별한 벌채가 이어지면서 산림은 거의 황폐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국토환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산림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시기이며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치산녹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조림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총력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산림 훼손의 주요 원인이었던 화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연료림을 조성하여 땔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산림 행정이 이루어졌으며 법과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과 수십 년 만에 황폐화된 산림이 푸르게 복구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산림복구 모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산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하게 됩니다. 산림은 더 이상 단순한 목재 생산지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첫째, 환경보전 기능입니다. 산림은 대기정화, 수자원 보호, 토양 보전 등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휴양 기능입니다. 자연 휴양림, 숲길, 수목원이 조성되면서 국민들이 숲을 이용하는 방식이 변화합니다. 셋째, 교육 기능입니다. 숲체험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산림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이 시기의 산림정책은 다기능 산림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됩니다. 최근 산림정책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산림복지입니다. 산림복지는 숲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입니다. 숲치유, 산림교육, 유아숲 체험, 치유의 숲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증진 등 과학적으로 검증된 산림치유 효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합니다. 이에 따라 탄소 중립 정책과 연결된 산림관리 전략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 역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도시 내 녹지 공간을 확대하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산림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흐름은 매우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산림을 이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산림을 복구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고, 현재는 산림을 통해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숲은 그저 자연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산림정책은 과거의 실패와 성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는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정책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숲을 단순히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산림 정책이 있습니다.